IC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금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다른 1명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신청 기각률이 급등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이민 1순위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돼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불체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인근 해상에서 관광보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이 승객 12명을 구조했지만 20대 엄마와 생후 5개월 된 딸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금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1명은 췌장암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17일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구금시설에서 당시 74세 한인 남성 안정웅 씨가 숨졌습니다. 안 씨의 유족은 구금시설 측이 그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민당국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안 씨는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 한 달 전부터 의료진은 안 씨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 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를 독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 씨는 구금시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과 이민당국은 지난해 6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도 뉴저지주 퍼세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의 1954년생 남성 허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한국 국적 1948년생 여성 김 씨가 췌장암으로 숨졌습니다. 다만 허 씨와 김 씨가 어떤 경위로 체포돼 구금시설에 들어갔는지, 구금 이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인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이 급등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의 취업이민 1순위 기각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이민위원회가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리 지연도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이민국이 처리한 케이스는 전년보다 40.8%나 감소했습니다. 전체 이민 서류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025 회계연도 1분기 9.4개월에서 올해 1분기 18.6개월로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취업 허가증인 EAD 적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I-765 계류 건수는 1년 사이 약 44만 7천 건, 3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분 조정 신청과 함께 제출된 취업 허가 신청의 처리 완료 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취업 이민 기각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 1순위 EB1A 기각률은 기존 25.3%에서 무려 52.5%로 급등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전체 기각률도 13.9%에서 30.1%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EB2 NIW도 기각률이 37.3%에서 57.4%까지 치솟아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입증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인 전문직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만큼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민 신청의 평균 기각률 역시 8.9%에서 12.2%로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처리 지연뿐 아니라 심사 자체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민위원회는 이번 통계가 단순한 일시적 적체를 넘어 USCIS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류는 1130만 건까지 쌓이고 처리 기간은 2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기각률까지 높아지는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을 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돼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9일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에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예기간 폐지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직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대폭 줄어듭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돼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체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물론 불체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체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역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의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 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당시 재무부와 연방금융감독기관에 고객 확인 실사 규정을 강화하고 취업 허가가 없는 대출자의 신용 위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엔 불법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과 급여세 회피, 노동 브로커 빚, 유령회사 이용, 신원도용 등 금융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거래, 금융기관들이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모든 불체자의 은행 계좌를 일괄 폐쇄하거나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만으로 은행의 새로운 의무가 즉시 부과된 것은 아니며 향후 마련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실제 금융권의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국의 오류 때문에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투표에 참여했던 400여 명은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의 전산 오류 때문에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비시민권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600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외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주민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 정부 차원의 형사처벌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가 기소하지 않더라도 연방 이민당국의 판단은 별개라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는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주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정보를 요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 중에 있습니다. 연방법상 비시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을 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표를 했다면 영주권 신청 거부나 시민권 취득 제한은 물론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과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 오류로 명부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당사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는지, 등록 사실을 인지했는지, 실제 투표를 했는지, 시민권자란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 등록자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유자지주에 대상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었지만 주 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향후 연방정부가 소송을 통해 명단 확보에 나설 경우 개별 수사와 이민신분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C가 이달 말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요원들에게 바디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촬영된 영상 공개를 보류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C는 지난 8일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모든 요원들에게 이달 말까지 바디카메라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신속한 확대는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작전에 대한 전례 없는 시각적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될지에 대한 여부는 IC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비드 J. 벤투렐라 국장 대행은 영상 공개 제한은 수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며 연방법 및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구금 중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영상 공개가 IC에 가장 유리한 조치로 판단될 때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장 대행은 AP통신이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공개가 수사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공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IC는 지난달 메인주에서 폭력 전력이 있는 IC 요원이 25세 운전자를 총격 살해한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IC 요원이 출근을 하던 휴스턴의 주택 건설업자를 총격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바디캠에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7일 2대1로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란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임시 세입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라며 백악관 부지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14일간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우린 즉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이 부당한 결정은 대법원에서 전면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세입자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의회의 허가 없이도 백악관 부지를 보수, 개조, 보안, 보호 및 미화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의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억 달러의 규모로 추산되는 사업에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민간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해서 백악관 부지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필요한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을 자신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이곳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 인근의 상에서 관광보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이 나머지 승객 12명을 구조했지만 20대 엄마와 생후 5개월 된 딸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경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 부근의 바다에서 길이 22피트의 베이라이너 쾌속정이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보트에는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12명은 다른 선박 등에 의해서 구조됐지만 27세의 아기 엄마와 생후 5개월 된 딸은 경찰 잠수부들이 바닷물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모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곳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양 경비대에 따르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 보트의 책임자가 난폭운전과 위험한 선박 운행 등 13개 죄목으로 구속됐으며 보트가 불법 전세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어떤 배라도 운항 전에 해안경비대의 허가증을 얻지 않은 채 여객을 태우거나 안정장비, 선박 검사증을 구비하지 않으면 불법 전세 영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 보트가 정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8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상원 47명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준안은 공화당 의원 50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느냐가 가결의 관건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미치 매코널 의원이 건강 문제로 등원이 불투명해지면서 3명만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리사 머코스키 의원마저 반대를 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빌 캐시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뉴욕의 중간선거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뉴욕시 공립교가 1인당 연간 교육 지출비가 전국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인 36,000달러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준의 학업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학업 성취도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응답자 중 47%는 학업 성취도 향상을, 41%는 공립학교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뉴욕 시민들은 자녀들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6일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행 중인 오픈 유모차 프로그램을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일반 버스와 셀렉트 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버스 5,800여 대의 유모차 전용 공간이 설치됩니다. 전용 공간은 버스 뒤쪽 출입문 인근에 마련됩니다. 기존 좌석 2개를 위로 접어 유모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를 위한 버스 앞쪽 우선 공간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유모차 전용 공간이 설치된 버스는 암문 외부에 유모차 그림이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돼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A는 2022년 7개 노선의 버스 142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에 2023년 57개 노선 1000여 대로 확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7일 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링크 카드와 메트로카드는 더 이상 패스트트레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탑승객들에게 카드 내 잔액을 이달 중으로 모두 소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패스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만청의 비접촉식 결제 카드인 탭카드를 비롯해 신용카드, 애플페이 등을 개찰구에 태그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만청은 이번 결제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서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이고 잔액 환불 및 전환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무더운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